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불진 드롭 더 빗.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29일 섹션이 아닌 경불진 책방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부터 추석 특집으로 경불진 책방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재미난 책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네. 2016년 출간 당시 과학서로는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랩걸이라는 책 기억나실 겁니다. 아, 기억나죠? 예, 이게 풀 네임이 이렇게 되네요. 랩걸, 나무, 과학, 그리고 사랑. 이 책의 저자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의사 올리버 섹스, 그리고 인문학적 자연주의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 두 레전드의 부재를 아쉬워하던 독자들에게 좋은 글을 쓰는 과학자의 등장을 알렸다라고 적지 않은 독자들이 찬사를 보냈거든요. 그렇죠. 아니 거기다가 올리버 섹스는 최근에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올리버 섹스가 이 남편을 모자로 착각한 사람, 아내를. 남편이 아니군요. 예, 남편이나 아내나 모자로 착각한 사나이란 소수탄 그런 내용의 책으로 꽤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환자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분의 사생활이 아주 난잡했다라는 또 주장이 나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 사실입니까? 아, 모르죠. 그거는 돌아가신 분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외신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환자에 대해서 의학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를 가장 잘 파악해서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닐 수도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한때 난리가 났었었죠. 아, 그렇군요. 이게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 랩걸의 저자 호프 자런이라는 분인데요.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아는 것을 전하는 데에 집중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랩걸에서는 저마다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 떡갈나무에게는 떡갈나무의 방법이 있고 치과 쇠뜨기에게는 그들만의 삶이 있다,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인간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삶의 방식이 있다, 그리고 숲을 이루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역서라는 작가의 목소리에서 많은 독자분들이 팬이 됐거든요. 어허. 무엇보다 이분이 랩걸이니까 여성입니다. 그렇죠. 여성 과학자로서 겪어야 했던 다양한 고통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그를 괴롭혀온 조울증,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서 실험실에서 쫓겨났을 때의 절망과 유리천장,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거라는 불안. 그래도 그는 여성이 겪어야 하는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무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고요. 누군가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 다른 나무를 돕는 든든한 큰 나무가 되기를 지금까지도 자처해 왔기 때문에 많은 팬을 거느린 작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과학계에서는 성차별이 거의 없을 거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과학하시는 여성 과학자 분들은 이 성차별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퀴리 부인도 남편 퀴리한테 뭐 이런 차별을 많이 당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퀴리 부인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요, 과학계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뭐 발표를 할 때에도 여성 과학자가 전면에 나서서 발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다 남자들이 여성 과학자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해버리는 경우들도 무수히 많대요. 그거에 좌절하는 여성 과학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노벨 과학상 탄 사람들 보면 여성분들은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런 여성계 전체에서도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오신 호프 자런, 이 자런의
후속작이 경불진이 사랑하는 출판사죠. 김영사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아, 왜 사랑하는지는 저희 애청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 김영사에서 경불진에 광고를 자주 해주거든요. 예. 뭐 흐름 출판도 사랑하긴 합니다만, 예. 두 출판사만 사랑하나요? 다른 출판사도 물론 사랑하죠. 제목이요.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와하. 아,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죠? 책 제목만 봐도 우리 인류가 지구에 큰 빚을 지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이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웠으나 지금처럼 산다면 앞으로는 결코 풍요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구가 달라졌기 때문인데 자러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한다. 지난 50년간 우리가 먹고 싸고 일하고 에너지를 소비해온 방식에 관한 이야기다. 무지막지하게 탐욕적인 방식이었던 탓에 겨우 50년 만에 지구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세계적인 불평등의 지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어떤 이들이 너무 많이 누리고 버리는 동안 어떤 이들은 여전히 절망적인 빈곤 상태에 있고 동물들은 대규모로 학살되고 식물들의 개체수가 줄고 지구는 더 뜨거워졌다. 저자는 더 누렸던 사람으로서 과학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한다. 덜 소비하고 더 많이 나눠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스스로를 구하는 방법이니까 이 공부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 새로운 풍요를 모색하고 싶다. 지구를 더 이상 망치지 않는 풍요를. 아, 이거 누가 쓰신 건가요? 예, 박 PD의 추천사하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스라 작가의 추천사입니다. 이 책에 담긴 메시지를 간단히 요약을 하셨는데 이스라 작가 꽤 유명한 작가가 되셨죠. 그렇죠. 현재 일간 이스라라는 새로운 유형의 매체를 발행하고 있는데 매일 에세이 등의 글을 쓰면 유료 정기 구독자들이 이를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경불진이 일간 경불진으로는 더 오래됐는데 매일 일종의 구독료를 받는다는 발상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렇게 많은 시도가 있는데 저희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기 구독까지 받게 되는 과정이 네. 상당히 지난하다. 뭐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스라 작가님 대단하십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 경불진 한번 출연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요, 크게 5부로 구성이 됐습니다. 생명, 식량, 에너지, 지구,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행동. 각 챕터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조금씩 발췌를 해봤고요. 가다듬어 봤습니다. 먼저 생명 챕터, 성별 격차가 작은 사회의 여성, 뭐 일반적인 선진국이겠죠. 격차가 큰 사회의 여성이 출산하는 자녀 수의 절반만 낳는다고 합니다. 이들 사회의 평균 출산 자녀 수는 각각 2명과 4명, 즉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메커니즘은 성별 불평등의 폐지와 관련이 있다.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데이터는 성별 격차가 줄면 대체 출산율에 근접한다라는 걸 암시하는데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안정된 상태라는 거죠.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근, 전염병, 대량학살, 강제적 출산 통제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없다면 지구상 인구가 70억 명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인데 잘 살고 싶다면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겠죠. 멜서스를 처음부터 아마추어로 만든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경불진에도 자주 호출이 되신 헨리 조지. 이분이요, 늘 겸손하고 수수했었는데 19세기에 이미 대중교통 체제와 노조, 여성 입법의원 과반수 보장을 옹호했고요. 대중은 그런 그에게
환호를 했는데 이분이 1897년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무려 10만이 넘는 조문객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지금도 조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헨리 조지를 추모하고 이 학문을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 박 PD도 그렇고요. 아, 그것도 가입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가입 안 해도 가입 안 해도 됩니까? 예, 조지스트 하면 됩니다. 예. 예. 10만이 넘는 조문객이면 빅토리아 여왕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 정도의 조문객은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국내에서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이때 한 10만 넘게 모였던 네. 거 기억나는데요. 예, 하여튼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확인하는 이 세상의 결핍과 고통은 필요한 만큼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구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나눌 줄 모르는 인간의 무능 탓이다. 이렇게 조지가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정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아닙니까? 이 부자들 욕심만 많은 사람들을 조지는 게 조져버려. 예, 그러니까 조지죠. 많은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는 바람에 더 많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더 복잡한 문제는 인류의 10%에 의해 이루어지는 식량, 연료 소비로 나머지 90%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지구의 능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도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매일 넘쳐나는데 지금도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4초에 한 명씩 어린이가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식량 챕터 바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류의 기술 덕에 단위 면적당 산출되는 농산물, 수산물이 양이 최근 50년 동안 4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 돼지, 닭과 같은 축산물은 어떨까? 어이구 엄청날 것 같아요. 뭐 얘네도 기술 덕을 많이 받겠죠? 2011년 이후에 전 세계 육류 생산량이 연간 3억 톤을 넘었대요. 근데 이게 1969년 생산량의 3배고 그 중에 97%는 바로 소, 돼지, 닭 얘네들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소, 닭, 돼지. 근데 얘네들도요. 이러한 증가의 부담을 공평하게 지지는 않았대요. 1969년에 비해서 소는 50%가 더 도축이 돼서 생산량은 2배가 늘었고 돼지는 3배가 더 도축돼서 4배가 생산이 늘었고 닭은 6배가 더 도살이 돼서 생산량은 1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아 여기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은 기여를 했겠네요. 그렇죠. 치맥. 치킨을 유독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10배나 생산량이 늘었을까요? 이 닭 귀신들이 굉장히 슬퍼할 것 같아요. 이게 수의학의 발전 덕인데 전 세계에서 도축되는 이들 3종 가축은요 1969년에 비해 몸집이 최대 40%가 커졌습니다. 더 적은 개체수로부터 더 많은 고기를 얻게 된 건데 빠른 성장, 높은 번식력, 낮은 신진대사 이러한 모순적인 특징들의 당황스러운 총합에 수여되는 의심스러운 상이다 라고 호프자러는 평가를 합니다. 1990년만 해도 미국에서 사용된 항생제의 3분의 2가 동물에 투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생제의 3분의 1만 인간이 썼고 3분의 2는 얘네들이 썼다는 거야. 그렇죠. 아니 국내 축산 농가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이 이 사료값도 있지만 이 항생제 값이라는 얘기들을 네. 많이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맞춘다고 하던데요. 아, 우리가 지금 아메리카 뭐 북쪽 남쪽 할 거 없이 아메리카에서 오는 고기를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 항생제 덕인가? 항생제를 안 먹어도 일단 건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유, 그게 건강해지는 겁니까? 예, 슈퍼박테리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엄청난 사실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연이 만든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들 대체로 엄청난 부작용을 몰고 오죠. 뭐 대표적인 게 댐 아니겠습니까? 댐이 생기면서 강물이 줄어들고 지류가 바뀌면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장, 번식력, 신진대사를 통제할 정도의 기술이라면 이런 기술이 적용된 고기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아무런 탈이 없을까요? 당장은 없더라도 수년, 수십 년간
이 항생제 같은 것들이 축적이 된다면 최근에 육류 섭취로 인한 암, 동맥경화, 비만이 급증하고 있는데 혹시 예전에 60년대의 육류를 많이 먹었어도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다가 최근에 전 세계적인 이 파국을 몰고 오고 있는 코로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겼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많이 파괴하고 우리 몸에 항생제가 너무 많이 추출돼서 네. 그거 면역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미국인들이 붉은색 살코기와 가금류 섭취량, 뭐 위에서 언급했던 3종 가축이죠. 매주 1,800g을 먹는데요. 근데 이걸 절반으로 줄이면 1억 5천만 톤의 곡류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 곡류를 절약할 수 있느냐? 가축 3종 얘네들이 주로 먹는 게 사료인데 이 사료를 옥수수와 같은 곡류로 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매주 900g을 먹는 거,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일반적인 선진국과 비교할 때요 훨씬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요 평균 소비량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육류를 만들어내느라 쓰이는 곡류를 절약하면 전 세계 식량용 곡류 공급이 15%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영양실조로 시달리는 인구는 참고로 8억 명입니다. 오호. 세 번째 챕터가 에너지인데 여기도 또 미국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호프 자런이 미국인이거든요. 미국인인데 조상님들이 유럽에 계시다가 이주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거주를 하시다가 몇 년 전에 노르웨이로 다시 이사를 가신 것 같더라고요. 아, 노루 잡으러? 노루를 잡으면 안 되죠, 이분은. 예. 생태학자시기 때문에 노루를 타지 않을까. 노루 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예, 농담입니다. 아마 굉장히 노루를 사랑해 주고 계실 건데 예. 미국이 전 세계 인구의 4%밖에 안 돼요. 그런데 총 에너지 생산량의 15%, 전기 생산량의 20%를 쓰고 있는 에너지 최고 소비국입니다. 예. 아니 근데 여기서 우리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1인당 에너지 소비량 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요. 그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아, 에너지 낭비가 유독 심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많이 꼽힌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에너지 팩토리와 함께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절약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인구가요. 굉장히 많네요. 10억 명입니다. 전 세계 비중으로 13%. 그런데 전기 없이 사는 지구상 사람들 절반 이상은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깨끗한 물 없이 살아야 하는 전 세계 인구 절반의 고향이고요. 위생적인 하수 처리 시설 없이 사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말라리아, 콜레라, 이질과 같은 전염병에 의한 연간 사망자의 50%가 이곳에서 나옵니다. 이런 우울한 통계 수치 뒤에는 지난 50년간 사하라 사막 이남 인구가 3배로 늘어나는 동안 이곳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는 극도로 낮았고 늘어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도 이들 나라와 사정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인구는 늘어나는데 생활의 수준, 삶의 질은 50년 전과 똑같다. 이거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브리오 비타민에서 신제품이 나왔어요. 무슨 제품인데요? 브리오 퓨어 RTG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요? 오메가3는 너무 많잖아요. 일반 오메가3가 아니에요. 독일 KD-파마의 RTG 오메가3를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최첨단 공법으로 생산한 오메가3라서 비린내가 없어요. 와, 그래요? 돈피, 우피 등의 동물성 캡슐이 아니라 식물성 캡슐이라서 소화가 잘 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장점을 가진 프리미엄 오메가3입니다. 브리오 퓨어 RTG 오메가3 당장 주문해야겠네요. 비행기는 시간을 보내는 가장 자원 집약적인 경험이겠죠. 평균적으로 미국의 자동차는 리터당 13km를
갑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동차 연비죠. 근데 비행기 연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장난 아니게 낮을 것 같아요. 예. 낮을 거라고는 다들 추측을 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낮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리터당 연비가 30m, 3km도 아니고 30m. 물론 비행기는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10배가량 빠르죠. 1970년 전 세계 항공사들은 매년 3억 명을 실어 날랐는데 그 중에 90%가 OECD 국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2만 5천 편의 비행기가 4만 곳의 공항 활주로에서 매년 3,500만 번의 터치다운을 하고 있대요. 이 과정에서 비행기는 40억 명이 여행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1970년과 비교하면 10배죠, 10배. 그러니까요. 이렇게 너무 많이 비행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지구가 코로나를 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코로나 덕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비행기 운항 숫자가 확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뭐 과천과학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움직이는 거 지구본 위에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진짜 북미랑 동아시아 지방은 땅이 안 보일 정도로 그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 충돌이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할 정도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차는 어떻게 됐느냐? 기차가 자동차나 비행기에 비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토머스 이후에 기차가 인기가 더 늘어났어야 정상인데. 그렇죠. 요즘 애들도 토머스 기차를 잘 안 보더라고요. 안 보나요?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예. 역시나 집단적으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20% 늘었지만 전 세계 열차 수는 17% 줄었습니다. 철도 관련 일자리 4개 중 하나는 사라졌는데 대부분은 민영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철도의 품질은 나빠졌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사용 횟수는 또 늘었어요. 1991년 이후 승객 수와 이동거리 면에서 미국은 20% 이상, 스페인은 무려 70%가 늘었고요. 영국도 2배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기차를 원하는데 정부나 기업들은 오히려 기차를 줄이고 비행기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 TV, 신문, 잡지에서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을 자주 소개하면서 해외여행을 부추겼고 이에 따라 여행 관련 산업의 매출과 이익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객들은 결과적으로는 가장 비싼 연료를 가장 비효율적으로 소비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죠. 물론 해외여행과 국내 여행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해외여행의 빈도를 조금 줄이는 것에는 우리가 찬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의외로 국내 숨겨진 보물 같은 곳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굳이 해외까지 나가서 봐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가끔 들거든요. 예, 뭐 제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울릉도도 그렇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몰라서 못 가봐서 그럴 뿐이지 모상현 대표님이 갔다 오셨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제주도도 지금 비행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비행기 타지 말고요. 배 타고 가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의외로 재밌다고 합니다. 마력, 자동차의 힘을 측정할 때 쓰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최초의 마케팅 용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마력이 말마가 아니라 마케팅 힘 이거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1908년 포드의 모델 T 대중적으로 성공한 최초의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당시 모델 T가 20마력의 엔진을 달았는데 말을 이용한 운송 수단에 의존하는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가정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포드가 머리를 잘 썼더라고. 이 가정을 개종시키겠다. 뭘로 개종시키냐? 자동차로 개종시키겠다. 이런 속보이는 목적을 담은 용어가 바로 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즉 물통이 필요 없고 헛간도 필요 없고 배설물 치우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는 20마리의 튼튼한 말 끌고 싶지 않느냐라고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거기다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이
얘기를 강조를 할 때 사진을 꼭 그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말들이 쌓아놓은 똥 모아놓은 거. 예, 뉴욕이나 이런 시내에는 말들이 쌓은 똥을 일정한 곳에 모아놨었는데 그게 막 2층 높이, 3층 높이까지 쌓여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포드에서 직접 그런 건지 아니면 언론들이 알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자동차 얘기할 때마다 그 사진을 꼭 옆에 실었다는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아유,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PPL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돈만 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규제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요. 예. 똥 PPL이네. 그러니까 예. 아니 저도 그 사진을 직접 한번 보긴 봤거든요. 외신에 나온 거를. 근데 진짜 2m 넘는 와. 똥 무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뭐 팔이랑 변화별게 이게 다 옆에 붙어 있는데 예. 진짜 적나라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차를 안 살 수가 없었겠군요. 그러니까요. 그거 보면 예. 예. 근데 갑자기 엔진이 불이 나는 BMW. 아이고. 충전하다가 갑자기 또 불이 나는 현대차의 코나 이브. 그래서 코나군요. 그게 뭔 상관입니까? 예. 코에 피 난다고. 코에 피 난다고? 잊을만 하면 주행하다가 시동이 꺼지는 아우디. 동일 부위에 계속된 고장으로 교환이 요구됐으나 제작사의 거부로 골프채의 화풀이 대상이 된 벤츠. 과연 자동차는 말보다 손이 덜 가고 영리하고 똥도 안 싸는 편리한 물건일까? 그러니까요. 따지고 보면요. 말은 보여주는 똥을 쌌지만 이 자동차는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이 나쁜 물질을 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억이 넘는 거를 고장이 계속 나는데 안 바꿔줘봐. 그럼 내 마음에 똥도 많이 쌓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똥뚝이 올라가지고 화병이 걸릴 것 같습니다. 챕터 4 지구입니다.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해변에서 100km 이내 지역에 살고 있는데 강어기의 삼각주가 발달한 방글라데시 간신히 해수면 위에 자리 잡고 있대요. 그렇죠. 전 네덜란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방글라데시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국경선 안에는 미국 인구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미국의 엘라베마주 크기의 땅에서 살고 있대요. 만일 바닷물이 계속해서 차오르면 이 나라는 앞으로 30년 동안 국토의 20%를 잃게 되고요. 가뜩이나 좁은 땅과 부족한 자원에 비해 붐비는 인구,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낮은 땅인데 또 여기가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물난리 나는 거에 거의 절반 이상이 방글라데시에서 날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가 내리면 뭐 폭포수같이 내리면서 또 여기가 기반 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뭐 배나 뭐 이런 걸 타고 다니더라고요. 도로에서. 네, 베니스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방글라데시 국민이 지난 50년간 대기 중으로 뿜어낸 이산화탄소 전 세계 배출량의 1%도 안 됩니다. 아이고. 근데 그 영향에 대해서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덕을 보는 사람과 과도한 사용으로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방글라데시 지역에 유독 최근 들어서 더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미국 애들이 싸놓은 똥을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치우고 있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나마 치울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똥물에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치울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배 타고 지나다니는 거지. 마지막 챕터 우리가 해야 할 일 요게 남았는데 김영사 사장님이 경물진 책방 애청자시래. 그래요? 예,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은 부득이하게 이 책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직접 그 답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의 수많은 독자들은 이 책에 대해서 이미 고전반열에 오른 침묵의 봄과 동급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침묵의 봄. 살충제 남용이 주는 피해를 고발을 해서 수백만, 많게는 수천만의 생명을 구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명저 아니겠습니까? 호프자런의 신가는 그런 측면에서 수억 명을 위기에서 구하고 더 나아가 지구 전체를 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류 최대 보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정말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호픈자런
저자가 강조한 것처럼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추석에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면서 여행 많이 다니지 않고 집에 머물면서 스트레스 풀면서 책을 많이 읽는 게 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고, 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코로나 위기에서도 벗어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뿐만 아니라 경불진 두 PD가 쓴 경제 시그널까지 이 연휴 기간 5일이나 되니까요. 같이 읽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추석 때 고속도로만 조금 비워줘도 석유가 덜 타잖아. 그러니까요. 이산화탄소가 덜 나오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숲이 기뻐할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석유 100%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때는 제7강구에서 석유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그거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전부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런 오명을 받고 있는 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우리가 에너지 절약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빨리 에어컨 끄죠. 지금 감사합니다. 꺼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